오늘의 이야기는 정희와 준호의 캠퍼스 로맨스부터 시작합니다. 정희와 준호는 서울의 모대학 경영학과 동기입니다. 정희는 163cm의 키에 잘록한 허리 세련된 얼굴과 상냥한 말투를 사용하는 여자이고, 준호는 180cm의 키에 영화배우 정우성과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희와 준호가 사귀게 된 계기는 5월 학교 축제 때 정희가 준호에게 카페에서 애기 좀 할 수 있느냐고 먼저 말을 걸어와 준호가 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와중에 정희가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준호야, 우리 사귈까? 순간 순진한 준호는 당황하며 생각해 볼게. 하루만 시간 줘. 내일 알려줄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번호 교환도 하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이성을 사귄다는 설레임과 처음으로 사귀어보는 여자와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겹치며 밤새 고민을 하다 사귀기로 결심하고 정희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정희야, 오늘부터 1일 하자. 이렇게 두 사람의 만남은 시작되었고, 축제 마지막 날 정희는 학교 벤치에 앉아있는 준호에게 키스를 감행합니다. 얼굴이 빨개진 준호. 강의실에서 같은 자리에 두 사람이 계속 앉는 것을 보고 너희들 사귀냐? 과친구들로부터 축하를 받으며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캠퍼스 커플이 됩니다. 점심시간 카페 등에서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두 사람은 항상 붙어 다녔습니다. 정희는 집이 서울이고 준호는 고향이 대전이라 준호는 자취방을 얻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점심시간이나 수업이 끝난 후 준호의 자취방에 자주 들렸습니다. 커피도 마시고 라면을 끓여서 같이 먹기도 하고 스킨십도 하고 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여름방학에는 정희는 친구들과 해운대에 놀러 간다고 부모님에게 말하고, 실제로는 준호와 부산 해운대로 2박 3일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슬림한 몸매, 잘록한 허리 비키니를 입은 정희는 문 남성들의 뜨거운 시선을 받았고, 훤칠한 키에 근육질 몸매를 가진 준호는 문 여성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겨울 방학에도 친구들과 여행 간다고 부모님에게 말하고, 준호와 스키 타러 평창의 휘닉스 파크, 용평 스키장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과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커플로 자리 잡았으며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둘이 함께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학교 잔디밭에 앉아 정희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옆구리를 감싸고 앉아있기도 하고,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 그들의 사랑은 특별했습니다. 남녀 대학생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죠. 항상 함께 다니며 모든 것을 공유했죠. 드디어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정희와 준호는 졸업을 하게 됩니다. 정희는 4년 동안 공부도 열심히 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준호는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 졸업과 동시에 군대에 가게 됩니다. 보통 남자들은 1학년이나 2학년 마치고 대부분 군대를 가지만, 준호는 정희와 깨를 볶느라 군대 가는 시기를 놓치고 졸업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준호가 군대 가는 날 정희는 논산훈련소까지 와서 편지도 쓰고 면회도 오겠다고 말합니다. 준호야, 편지 자주 쓸게. 면회도 갈게. 정희야, 고마워. 정희야, 고무신 갈아 신지 말아라. 준호야, 절대 고무신 갈아 신지 않을 거니까 걱정 마. 군대 잘 다녀오라는 인사와 함께 뜨거운 포옹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정희는 졸업 후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었고, 정희는 시간이 날 때면 준호가 있는 군부대에 면회도 왔습니다. 활달한 성격의 정희는 사무실에서 새로운 사람들도 잘 어울리며 지냈습니다. 입사 동기들과도 부서는 다르지만 구내식당 등에서 마주치기도 하면 간단히 인사 정도만 하고 지냈는데, 입사 7개월 정도 지나 옆 사무실에 근무하던 동기 석원 오빠한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점심 식사 같이 하자는 문자였으며, 정희는 동기가 같이 식사하자고 하니 부담 없이 오빠 그래 하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정희 안녕. 응, 오빠 살 빠졌네. 오빠 더 멋있어졌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점심도 먹고 카페에서 커피도 마셨습니다.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석원 오빠와 점심을 자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석원 오빠와 3개월 정도 구내식당에서 자주 점심을 먹으면서 정희는 석원 오빠의 친절한 매력에 서서히 흡수되고 있었습니다.
석원 오빠는 175 정도의 키의 얼굴은 평범한 범생 스타일 얼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희는 석원으로부터 할 말이 있다고 퇴근 후 카페에서 보자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카페에 가보니 석원 오빠가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을 시키고 오빠 무슨 할 말이 있어 하고 물으니 머뭇거리더니 정희야 나랑 사귀지 않을래 하고 말합니다. 정희는 순간 당황하였지만 구내식당에서 자주 밥을 먹으면서 호감이 싹트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해 볼게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오빠 내가 어디가 좋아서 그래? 사실 입사했을 때부터 너가 마음에 들었어. 너의 얼굴도 마음에 들고 활발하고 상냥한 말투도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3개월 전에 점심 식사 같이 하자고 문자한 거야. 며칠이 지나 오빠한테서 드라이브 가자는 문자가 왔습니다. 바람 쐴 겸 시외로 드라이브 가자는 석원의 말에 정희는 따라 나서게 됩니다. 서울에서 강화까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즐거운 드라이브를 하고 맛있는 점심도 먹고 석원의 매너 있는 행동에 정희는 석원과 다음 약속을 잡게 됩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서 데이트 약속을 잡았습니다. 석원과 즐거운 데이트를 하면서 지내다 보니 정희는 준호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엉겹결에 석원 오빠와 데이트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나 애인 있다고 말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석원을 계속 만나는 정희 마음. 준호는 옆에 있지 않고 석원이 옆에서 매너 있게 행동하니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아무리 친한 사람도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정희는 실감했습니다. 정희 생일에 석원은 꽃다발과 호텔 레스토랑에서 1인 식사비 20만원 정도 되는 식사를 함께하고 샤넬 향수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생일날에 호텔 705호에서 정희와 석원은 뜨거운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던 중 준호는 시간이 흘러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전역 후 몇 군데 대기업에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번번이 떨어지고 준호는 중소기업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정희는 석원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몇 년간 정말 친하게 지낸 준호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준호가 정희에게 전화하는데 힘없이 대답하는 정희의 목소리를 들으며 정희야 너 어디 아파? 목소리가 어디 아픈 목소리야 하며 걱정을 합니다. 정희는 아냐 걱정 마. 나 아프지 않아 하면서 준호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어떻게 해야지 고민이 쌓여갔습니다. 준호는 정희를 걱정하며 자주 연락했습니다. 정희가 석원과 함께 웃으며 대화하고 있습니다. 정희는 그런 준호를 속이며 석원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늘 웃는 정희. 행복한가 봅니다. 정희와 석원이 함께 퇴근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기도 했습니다. 정희가 석원을 바라보는 눈빛, 석원이 정희를 바라보는 눈빛 서로가 빠진 느낌입니다. 어느 날 석원이 정희에게 봉사활동을 가자고 합니다. 정희야 복지관에 자원봉사 갈 건데 너 갈 수 있어. 잠시 고민하던 정희는 그래 같이 가자고 합니다. 봉사활동이 끝나고 정희와 석원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인근에 있는 호텔에서 2시간가량 보내다 정희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정희는 준호와 석원 두 사람 사이에서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준호와 오랜만에 데이트를 했습니다. 정희는 준호와 데이트를 하면서 준호와의 행복한 기억도 떠올렸습니다. 준호는 더 다정다감하게 정희에게 대하며 손도 잡고 키스도 하고 스킨십을 맹렬히 합니다. 준호는 오랜만에 정희를 만났기 때문에 근처 모텔을 가자고 정희에게 말하지만 정희는 내일 출근도 해야 하고 힘이 든다고 거절을 합니다. 오랜만에 정희와 데이트도 끝나고 힘없이 걸어가는 준호. 처량해 보입니다. 정희는 준호 모르게 석원 오빠를 사귀고 있었기 때문에 준호에게 미안한 마음과 고민이 깊어져 갑니다. 정희는 친구들을 만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준호와 캠퍼스 커플로 너무나 다정하게 지냈던 것을 아는 친구들은 사랑이 중요하다며 너가 지금도 준호와 변함없이 사랑하며 지낼 수 있으면 준호를 택하고 준호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너와 안 맞는다고 생각되면 준호를 포기하라고 합니다. 또 지금 사귀고 있는 석원은 너가 왜 좋은지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사랑은 없는데 대기업에 다니고 집안이 좋아서 좋아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정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이 큽니다. 정희는 며칠 후 석원과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정희도 이번에는 석원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결심하고 데이트 장소인 홍대로 갑니다. 홍대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지만 결심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호와도 사귀고 있다는,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석원 오빠에게도 미안합니다. 더군다나 석원 오빠는 나하고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있고, 석원 오빠는 외동아들로 집안에서 강남의 꼬마 빌딩도 가지고 있어 나중에 증여나 상속받을 것이라고 오빠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석원 오빠와 사귀면서 호텔이나 모텔에도 데이트가 있으면 매번 갔습니다. 솔직히 준호와도 학교 다닐 때 준호 자취방이나 모텔에서 젊은 혈기로 뜨겁게 보냈습니다. 정희는 양다리 걸치고 사귀었다는 말을 듣기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준호가 전화가 왔습니다. 데이트 한 지가 너무 오래된 것 아니냐고 이번 토요일에 대부도로 데이트 가자고 합니다. 정희는 준호의 미안함도 있어 대부도에 가서 바지락 칼국수, 조개구이도 먹고 바다도 보고 근처 모텔에 가서 쉬다가 왔습니다. 준호와 관계하는 것은 너무나 만족합니다. 준호는 내가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정희는 이런 생활이 더 길어져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준호나 석원 오빠 중에서 한 사람만 선택하고 한 사람에게는 정중하게 그만 사귀자고 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준호는 어떤 사람이지 정희는 생각해봅니다. 준호는 대학 신입생 때 순수한 감정으로 만나 4년간 껌딱지처럼 붙어 지내었지. 돈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행복했었다.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중소기업이지만 중견기업에 가깝고 안정성 있는 회사다. 돈이 많은 집안은 아니지만 먹고 살만하다. 석원 오빠는 평범한 외모지만 대기업에 다니고 집안도 잘 사는 집이다. 그런데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 석원 오빠는 매너 있게 말하지만 가식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주변에서 삼각관계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위 내용은 실화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정희는 준호나 석원 오빠에게 더 이상 죄짓지 말자고 결심하고 일주일 내에 누구를 계속 사귈지 결정하고 다른 한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어 정중히 그만 사귀자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